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아니지 이게 내년에 나가지. 나이가 한 살 더 먹고 저희는. 네,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이거 슬레이트 좀 쳐주세요. 그래요? 근데 아마 이거 살려주실 것 같은데 앞에 것도 살려주세요. 비하인드로 하나 둘.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희가 항상 궁금한 게 미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지금 다가오는 새로운 시간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늘 궁금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많은 전문가분들이 예측하고 있는 트렌드라든지 아니면 미래에 대한 예측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데,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새해를 여는 어떤 특집으로 새로운 새해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걸 사회 전반의 어떤 현상으로 트렌드로 풀어내신 저자님을 모시고 같이 한번 그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명칭이 조금 애매했어요. 작가님 혹은 선생님, 뭐 지금 이사님이라는 네. 직책도 갖고 계신데 어떤 걸로 저는 사실 말씀드릴까요? N 잡너이자 부캐맨입니다. 부캐맨. 그런 현상 자체가 2024년에도 트렌드가 될 거기 때문에 네네. 편하신 대로 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김헌식 박사님. 박사님. 이신데요. 오케이. 시그널 코리아 2024라는 책을 그 사단법인에서 같이 이번에 출간을 하셨습니다.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시그널 코리아 이렇게 이름을 했습니다. 근데 트렌드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또 시그널 코리아라고 얘기하니까 혼동이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좀 약간 짚어드리면, 사실 여러분들이 트렌드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좀 뭔가 흐름을 약간 좀 앞서게 알아가지고 삶에 어떤 적용을 해서 돈도 많이 벌고 그러니까 성공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트렌드에 관심을 갖는데, 사실 트렌드라는 개념은 약간 느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보라는 거는 남들보다 약간 앞서서 알아야 되거든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 트렌드를 안다 그러면 남을 따라가는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그 관심사항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럼 약간 앞서가서 정보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트렌드보다 좀 더 앞선 시그널을 읽자. 그러니까 시그널은 신호죠. 그 신호가 정말 트렌드가 될 건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시그널들을 모아가지고 낸 책이 바로 시그널 코리아 2024. 일반적인 트렌드도 얘기하면서 그 사이에서 뭔가 신호가 이제 깜빡깜빡거리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짚어내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이 적혀 있는 건 아니네요. 이 시그널들을 보면서 저희가 또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책들인 거네요. 트렌드 책들을 보면 트렌드가 아닌데 트렌드라고 우기는 책들이 많아요. 이게 거품이 조금 이렇게 있는 네. 경우도 있어요. 이미 뭐 트렌드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고 있을 때 그걸 트렌드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생소한 내용들을 트렌드라고 자꾸 얘기하거든요. 저희는 트렌드라고 우기지 않고 이거는 신호예요. 그래서 신호를 한번 보시고 그것이 나중에 확산이 되는지 아닌지를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라는 측면에서 거품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박사님 생각하시기에는 2023년에는 그럼 가장 두드러지는 시그널 트렌드로서는 어떤 게 있었다고 보시나요? 2023년에 가장 큰 그런 흐름은 코로나19 엔데믹이었어요. 그러니까 팬데믹은 이제 코로나19가 막 확산이 돼서 비대면 문화가 굉장히 많이 엄습을 했었죠. 거기에 따라 우리가 줌 그 서비스도 많이 이용을 해가지고 강의도 듣고, 그러니까요. 그 주식을 샀어야 회의도 되는. 많이 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비대면이 미래 트렌드가 될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2023년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상황에서 너무 그 비대면에 익숙하다 보니까 오히려 어느 부분이 폭발을 했냐면 공연 시장, 그러니까 대면적으로 뭔가 체험하는 곳들이 훨씬 더 트렌드가 많이 됐었던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이 결국 코로나의 그런 그늘에서 좀 벗어나서 나름대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다시 귀한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었다. 특히나 그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뉴트로 현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뉴트로를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새로움과 이제 예스러움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거잖아요.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복고인데 새로운 세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완전히 새로운 거고. 그렇죠. 이게 딱 결합을 해가지고 사회 전반적으로 많이 트렌드를 이뤘던 그런 2023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2024년은 어떤 시그널을 지금 주목해서 저희가 좀 봐야 돼요? 아무래도 이제 2023년에 등장했던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이 일상생활로 굉장히 많이 파고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생성형 인공지능. 예. 이미 그 단어도 조금 생소해요, 저는. 생성형 인공지능이라는 게 왜 생성형 인공지능이냐면요. 인공지능과 대화를 하잖아요. 텍스트로 입력을 하게 되죠. 제가 물어본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그 이용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는데 그걸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3년 11월 달에 그 질문 물어봤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거기다가 덧붙여가지고 얘기를 해줘요. 질문과 그 질문에 따른 답을 기억하고 있다가 새로운 질문에 덧붙여가지고 대답을 해줘. 생성된다, 계속. 뭔가 덧붙여지고 또 늘어나고 대화를 나누는 이용자와 같이 협업을 하는 일종의 콜라보를 계속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비유해서 생성형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학자들이나 뭐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거나 또 예술가들한테 이제 적용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굉장히 화제로 이제 불러보았던 챗 GPT의 제작사인 오픈 AI는 그 주 고객이 누구였냐면 기업하고 직장인들입니다. 대체로 마케팅 기획안을 써봐 그러면 시장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시장 조사를 어떻게 해요? 뭐 일일이 찾아다닌다거나 네, 아니면 발품을 팔죠. 발품을 팔거나 아니면 기본 자료를 어디 가서 구하기 위해서 네. 뭐 서치를 하거나 그쵸. 다 뒤져야 되잖아요. 그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인력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초 작업들을 확 줄여주기 위해서 비용과 효과를 줄여주기 위해서 오픈 AI가 처음 챗 GPT를 발현해 줬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2024년에는 각 영역 그 분야의 맞춤식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2023년에는 원론적인 형태의 생성형 인공지능이 나왔고 2024년에는 각 분야에 굉장히 세세하게 맞춤식으로 서비스가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직장인들은 거기에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바쁜 그런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생성형 AI랑 또 다른 부분에서 보시면은 사회적으로나 그러니까 2024년 전반에 걸친 어떤 그런 트렌드다라고 하면 또 어떤 키워드를 좀 어떤 시그널을 또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이제 2024년에 주목을 해야 될 거는 결국 이 환경 이슈는 계속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예전에는 기성세대들이 주로 그 담론을 만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연령대가 높아지니까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가지고 환경에 대한 고민은 기성세대들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2030 세대로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고연령화되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젊은 세대는 좀 더 오래 살아야 되는데 지금의 기후 변화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살아야 될 지구가 멸망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2030 젊은 세대들이 환경에 대해 더 관심이 많아지고 음식부터 전자기기 그리고 의복에 이르기까지 환경 이슈들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더 많이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그래서 음식 같은 경우는 비건 같은 경우가 더 많이 확산될 수밖에 이제 없는 거고요. 의복 같은 경우도 패스트 패션이 굉장히 유행했지만은 지금은 이게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지속 가능성이 있는 그런 면들을 또 고민할 거고요. 그 다음에 K-팝이 지금 굉장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잘 나가고 있는데 K-팝조차도 가장 이제 문제가 뭐냐면 1억 장 앨범 판매고를 기록했지만은 이게 썩지 않는다는 거죠. 그 재질이 썩는 데까지 100만 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친환경 앨범 트렌드까지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와, 그럼 환경이 진짜 다양한 네. 카테고리에서도 전부 다 영향을 미치네요. 그렇죠. 음식 같은 경우도 지금 저탄소 식단들이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쇠고기를 굉장히 우선시하는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저탄소 트렌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쇠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탄소를 배출시키고 오히려 닭이 탄소를 덜 배출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금 있으면은 닭고기가 우선하고 쇠고기는 열등한 이제 고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제 트렌드로 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만 더 뽑아주시면 어떠나요? 약간 여기가 이제 우리 20, 30대 분들, 특히 여성분들도 많이 보시고 자기 개발이나 공부에 대한 전념을 좀 하고 계세요. 그런 분들의 초점을 맞춘 트렌드나 시그널이 사회적인 부분. 있을까요? 몸에 대한 관심이 더욱 이제 폭증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젊은 세대들은 프로필 사진을 찍기 위해서 6개월 내지 1년 동안 몸 관리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시그널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23년 중에 피지컬 100이라고 그래가지고 저 봤어요, 넷플릭스에서. 넷플릭스 예능인 이제 피지컬 100이 엄청 흥행을 했어요. 근데 네. 아무도 그게
흥행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신호가 또 있었어요. 뭐냐면 강철 부대라고. 아무도 그거는 성공을 예측을 못했었어. 아니 군부대 출신들이 나와가지고 몸자랑하는 게 그쵸.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역설입니다. 지식 정보화와 생성형 인공지능을 강조할수록 다매체 시대의 디지털화가 될수록 정보량은 굉장히 많아지는데 그렇게 되면 TMI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인기를 끌었던 게 뭐 서울의 봄이라든지 고려 거란 전쟁이라든지 노량과 같은 콘텐츠의 특징이 뭐냐면 주로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지식 정보화와 정보가 많아질수록 우월한 가치를 가지는 건 뭐냐면 몸이에요. 왜냐하면 지식 정보는 가공을 하고 어떻게 할 수 있잖아요. 너무 많아지고 있고 특히 이제 요즘에 가짜 뉴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떤 게 진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제는 비대면 문화가 익숙해졌고 정보가 너무 홍수이다 보니까 확실한 거, 손에 잡히는 거에 대한 그 선호도가 높아져가지고 결국 손에 잡히는 건 뭐냐? 몸으로 하는 거죠. 와. 그리고 직접 자기가 몸을 만들고. 근데 왜냐면 그거는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몸을 만들고 몸으로 한다는 거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자기를 드러내줘야 되고 자기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2024년에는 몸으로 뭔가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과물을 낸 사람들에 대한 리스펙 그리고 거기다 자기가 동참하고 싶어하는 욕구들 이런 트렌드들이 좀 더 많아질 것이다. 인간의 몸에 대한 그런 가치 그리고 그 인간의 몸의 조건들을 잘 갖춘 사람일수록 희소한 경쟁력이 있는 가치가 될 것이다. 특히 2030 세대 같은 경우는 몸이 사실 재산이거든요. 네네. 더구나 이제는 코로나19가 어쨌든 간에 지금 엔데믹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면으로 만나서 뭔가 하는 것이 오히려 독보적인 가치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게 좀 양극화된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디지털이 굉장히 심화될 거고 또 반면에 그것에 대한 역작용으로 아날로그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또 심화가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두 개가 그냥 저는 굉장히 공존하는 가치로 같이 가는 게 그거 자체가 하나의 트렌드가 아닌가. 그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시는데 2023년에 가장 핫했던 세계적인 가수는 테일러 스위프트였어요. 네. 근데 테일러 스위프트는 처음에 어떤 장르를 하던 가수냐면 컨츄리 팝을 하던 가수거든요. 근데 이건 우리나라의 이명훈 현상하고도 비슷해요. 네. 그렇지만 이명훈 씨는 원래 실용음악과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제 현실이 젊은 세대가 아이돌이 아닌 바에는 이 주목을 받지 못하니까 처음에 트롯을 한 겁니다. 대중 니즈 관점에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팬덤이 형성되니까 다양한 곡들을 선보이게 됐죠. 이게 테일러 스위프트의 전략이거든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지털 사회가 되면서 아날로그적인 어떤 느낌? 약간 문화가 통합적으로 가는 겁니다. 지식 정보화의 또 하나의 결과물인데 알파 세대를 포함해가지고 젊은 세대들은 어떤 정보를 대부분 다 서치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알고는 있어요. 특히 이제 이 젊은 세대들의 특징은 뭐냐면 컬처 마이너라고 그러는데 문화 광부 현상이라고. 자기가 검색을 하거나 디깅을 해가지고 찾아냈어요. 그럼 그걸 혼자 갖고 있느냐? 아니에요. 그걸 띄워가지고 다른 사람이 공유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흐뭇해하는 거예요. 맞아요. 자랑해요. 자랑하고. 인스타 스토리 올리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테일러 스위프트나 이명웅이나 Y2K의 공통점이 뭐냐면 보편성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런칭을 지어 띄우면은 거기에 어르신도 와서 보고 새로운 세대도 오고 또래도 보고 이러니까 그게 과정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2024년은 그런 현상들이 더 많아질 거다. 그럼 임영웅 씨도 언젠가는 섹시 컨셉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네요? 아 분명히 나올 수가 아니 이미 시작을 했잖아요. 왜냐면 기대되는데요? 아이돌, 그러니까 걸그룹 축을 그랬었잖아요. 맞아요. 네. 요즘 그런 거 많이 하세요. 그런 접합과 융합적인 어떤 시도들을 충분히 할 거다. 그러니까 결국 희망적인 내용이 뭐냐면 예전에 기성세대는 이랬습니다. 예를 들면 뭐 X세대다. 예전 거라고 그러면 아 이거 촌스러워 라고 했지만 지금 세대는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이렇게 가치를 재발굴해가지고 뻐꾸기를 딱 뉘었을 때 거기에 사람들이 붙는 반응을 보고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이제 세대 통합적이고 이런 면들이 좀 더 많아지고 열심히 문화 채굴 작업을 해가지고 플랫폼에 띄우고 사람들이 붙고 화제가 되는 현상들을 즐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그러면 기업이나 이제 직장인들도 그런 부분들을 발굴을 해가지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너무 재밌어요.